적이 박수를 쳤습니다. 자기 팀을 짓밟은 선수에게 12,000명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스포츠 역사상 유례없는 장면이 코스타리카의 작은 경기장에서 벌어졌습니다. BBC 수석 기자는 25년 경력 중 이런 장면은 처음이라고 했고, 남미 최대 스포츠 매체는 이 남자를 조명하며 한 줄을 썼습니다. 축구가 전쟁이라면 이 남자는 전쟁 후 적에게 경례한 유일한 군인이다. 25번의 파울, 발목을 정조준한 살인 태클, 피가 맺힌 정강이 90분 동안 전쟁터를 혼자 버텨낸 남자가 휘슬이 울리자 걸어간 곳은 자기 팀 벤치가 아니었습니다. 상대팀 관중석이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으로 들끓는 12,000명 앞에 서서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이 멈췄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손흥민. 복수 대신 존중을 택한 그날 밤, 남미 축구의 심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제임스 크로포드입니다. BBC 스포츠에서 축구 칼럼을 쓴 지 25년째입니다. 안필드에서 제라드의 이스탄불 기적을 받고 바르셀로나에서 메시의 마지막 캄프누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월드컵 본선만 6번 취재했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은 셀 수도 없습니다. 25년 동안 축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모든 장면을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코스타리카의 작은 도시에서였습니다. 2026년 초 피파로부터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시리즈 스포츠맨십의 마지막 장 제작. 현대 축구에서 스포츠맨십이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스포츠맨십이라 아름다운 단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VR 판정에 심판을 에워싸는 선수들, 상대 부상에 경기를 멈추지 않는 팀들, SNS에서 상대 팬을 도발하는 스타 선수들. 매주 프리미어리그를 취재하면서 제가 본 건 신사의 스포츠가 아니라 승리 지상주의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래도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25년치 취재 노트를 뒤져보면 어딘가에 스포츠맨십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촬영에 들어가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스포츠맨십, 아름다운 장면은 많았지만 대부분 계산된 퍼포먼스이거나 카메라를 의식한 제스처이거나 소속팀 PR팀이 기획한 이벤트였습니다. 저는 3달째 빈 원고를 들고 런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토트넘 시절부터 취재했던 선수, 매 경기 후 관중석을 향해 뛰어가 인사하던 남자, 상대 선수가 다치면 가장 먼저 달려가던 남자.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좋은 매너를 가진 아시아 선수, 그 정도의 인식이었습니다. 유럽 정상급 선수들이 가진 기질, 그러니까 큰 무대에서 터지는 광기와 투쟁심,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른 건 알겠는데 그게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안고 있던 3월 중순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16강 LAFC 소속 손흥민이 코스타리카 알라후엘렌세와 맞붙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중남미 원정, 이건 유럽과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관중이 경기장 밖에서부터 상대팀 버스를 에워싸고 터널에서 침을 뱉고 경기 중에는 레이저 포인터를 쏩니다. 남미와 중미의 축구 문화는 열정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지만 현장에 가보면 전쟁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코스타리카로 가자. 손흥민이 이 전쟁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직접 보자. 카메라 앞에서의 미소가 진짜인지, 계산된 이미지인지, 그걸 확인하면 다큐의 방향이 잡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산호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창밖으로 대서양이 펼쳐졌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손흥민의 커리어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제가 목격할 장면이 25년 커리어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답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답은 데이터가 아니라 경기가 끝난 후 한 남자의 발걸음에서 나올 거라는 것을. 산호세 후안 산타마리아 공항에 내린 건 경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3월에 코스타리카는 습했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자 열대 특유의 무거운 공기가 폐를 채웠고 셔츠가 순식간에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에 알라후엘렌세 깃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창문에, 오토바이 뒤에, 아파트 발코니에,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깃발 아래 있었습니다.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경기 큰 경기입니까?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큰 경기가 아닙니다, 선생님. 전쟁입니다. 호텔 로비에서 노트북을 펴고 기사를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검은색 가죽 재킷에 슬릭백 머리, 턱에 이틀치 수염, ESPN 디폴트 로고가 박힌 아이디 카드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크로포드 아닌가? 스페인어 억양이 강한 영어였습니다. 디에고 모랄레스, ESPN.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미 축구 저널리즘의 대부, 아르헨티나 2부 리그 출신으로 선수 생활을 접고 기자로 전환한 뒤 22년간 남미 축구를 지배해온 칼럼니스트. 그의 칼럼은 감독의 해임을 결정하고 선수의 이적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모랄레스가 바 쪽으로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한잔하지. 바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가 맥주를 시키며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 BBC가 콩카카프 16강을 취재할 일은 없을 텐데.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때문입니다. 피파 다큐멘터리 프로젝트가 있어서. 모랄레스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코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손흥민, 좋은 선수지. 빠르고 골도 잘 넣어. 그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스포츠맨십 그걸로 다큐를 찍겠다고? 그가 몸을 돌려 저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크로포드, 자네는 프리미어리그만 너무 오래 본 거야. 영국 축구는 뭐든 포장하잖아. 페어플레이, 리스펙트, 캠페인. 경기장에 현수막 걸어놓고 악수하면 스포츠맨십인가? 그가 손가락으로 바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축구는 신사의 스포츠가 아니야, 크로포드. 전쟁이야. 남미에서는 그걸 숨기지 않을 뿐이지. 상대가 다치면 축하하고 이기면 울부짖고 지면 경기장을 뒤집어 엎어. 그게 축구의 진짜 얼굴이야.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말이지. 모랄레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손흥민이 중남미 원정이 처음이지?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거야. 토트넘에서 영국 팬들한테 손 흔들어주면 박수 받겠지. 근데 여기서 웃으면 지는 거야. 친절하면 약한 거야. 상대 관중석에 다가가는 순간 침이 날아와. 그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남미 축구를 봤어. 중남미 원정에서 살아남은 아시아 선수를 본 적이 없어. 체격도 안 되고 거친 플레이에 대응도 못하고 기술은 인정해. 근데 여기선 기술만으로 안 돼. 기질이 필요해. 그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선수에게 그 기질을 기대하는 건 미안하지만 무리야. 저는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내일 뭘 취재하러 온 겁니까? 모랄레스가 씩 웃었습니다. 난 알라후엘렌세 팬이 손흥민을 어떻게 먹어치우는지 보러 온 거야. 중남미 축구의 세례라고 해두지. 좋은 기사가 될 거야. 그가 맥주를 들어 제 잔에 부딪혔습니다. 자네 다큐에도 쓸만한 장면이 나올 거야. 스포츠맨십이 산산조각 나는 장면. 저는 잔을 들어 마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쾌했냐고요? 솔직히 저도 반쯤은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손흥민의 미소가 이 전쟁터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호텔방으로 올라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산호세의 밤거리에서 축구 응원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도시의 모든 에너지가 경기장 하나에 집중될 겁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모텔레스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틀리기를 바란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모랄레스가 틀리는 정도가 아니라 22년 경력 전체가 뒤집히는 밤이 올 거라는 것을. 경기 당일 알라후 엘렌세 홈구장 에스타디오 알레한드로 몰레라 스토르크에 도착한 건 킥오프 2시간 전이었습니다. 이미 경기장 주변은 인파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연막탄 연기 사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담장에는 스페인어로 거대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키노 살레스 비보, 여기서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 저는 그 문구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기자석에 앉자 모랄레스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이마에 올린 채 경기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느껴지나 크로포드? 그가 씩 웃었습니다. 이게 중미 축구야. 경기 시작도 전에 이미 이기고 있는 거지. 심리전. LAFC 선수들이 워밍업을 위해 피치에 나왔을 때 관중석에서 쓰레기가 날아왔습니다. 페트병, 종이컵, 그리고 뭔가 불분명한 것들.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나오자 소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야유가 아니라 포효에 가까웠습니다.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3분, 첫 번째 파울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자마자 알라후엘렌스의 수비수가 뒤에서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었지만 카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일어나 흙을 털었습니다. 아무런 항의도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파울 1, 11분, 파울 2. 터치라인을 따라 드리블하던 손흥민의 발목을 측면에서 걸었습니다. 18분, 파울 3. 이번에는 등 뒤에서 밀쳤습니다. 손흥민이 잔디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일어나서 심판을 받지만 역시 카드는 없었습니다. 모랄레스가 옆에서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보이나? 알라후엘렌스의 수비 라인이 로테이션을 하고 있어. 한 명이 파울을 하면 다음엔 다른 선수가 해. 카드 누적을 분산시키는 거야. 전형적인 중미식 전술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된 폭력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집중 표적으로 삼아 조직적으로 무너뜨리는 전술. 그리고 그 표적은 분명히 손흥민이었습니다. 전반이 끝났을 때 저는 파울 횟수를 세어봤습니다. 12번, 45분 동안 12번의 파울, 평균 3.75분에 1번. 그중 손흥민을 직접 겨냥한 것이 8번이었습니다. 저는 모랄레스를 봤습니다. 12번이요. 전반에만 모랄레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중미에선 평범한 숫자야. 코파 수다메리카나 가봐. 이건 양반이지. 그가 물병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근데 저 한국 선수 한 번도 안 넘어지더라. 보통은 서너 번 맞으면 연기를 해. 파울을 유도하려고. 저 선수는 진짜로 일어나는 거야. 매번. 모랄레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뭔가 다른 톤이 섞였습니다. 비아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방 고개를 돌리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봤자 후반에 더 세게 올 텐데. 후반 시작. 모랄레스의 예언대로 강도가 올라갔습니다. 파울 13, 14, 15. 이제는 공이 없는 상태에서도 밀치고 걸었습니다. 58분, 손흥민이 왼쪽 측면을 돌파하려는 순간 수비수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한 명이 몸으로 맞고 다른 한 명이 뒤에서 발목을 밟았습니다. 저는 망원 카메라로 손흥민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양말 안으로 붉은 얼룩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피가 차 맺히기 시작한 겁니다. 손흥민이 잠시 발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63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선 부근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등 뒤에서 수비수가 유니폼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심판이 어드밴티지를 선언했습니다. 손흥민이 유니폼이 잡힌 채로 세 걸음을 더 밟았습니다. 그리고 왼발로 40m짜리 스루 패스를 꽂았습니다. 공이 수비 라인 사이를 관통해서 LAFC 공격수의 발끝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골 1대0. 1대0. 경기장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12,000명의 삼성이 든 듯 멈춘 겁니다. 손흥민은 세리머니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니폼 목 부분이 늘어난 채로 자기 진영을 향해 조용히 뛰어갔습니다. 모랄레스가 펜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22년간 남미 축구를 써온 손이 멈춘 겁니다. 3초쯤 지나서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유니폼이 찢어질 뻔했는데 패스를 했어. 그 한마디에 비아냥은 없었습니다. 순수한 경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지우며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기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알라후엘렌스의 벤치에서 감독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이 바뀌었습니다. 더 빠르게, 더 거칠게. 골을 먹은 뒤에 초조함이 폭력의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의 끝이 2분 뒤에 찾아왔습니다. 72분, 파울 19.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을 받으려는 순간 알라후엘렌스의 에르난데스 주장이 정면으로 돌진했습니다. 공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돌진이었습니다. 어깨가 손흥민의 가슴에 정확히 꽂혔고 손흥민이 뒤로 넘어지며 광고판에 부딪혔습니다. 등이 철제 프레임에 찍히는 소리가 기자석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흥민이 바닥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초, 5초, 7초. LAFC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제야 손흥민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경기는 LAFC의 2대1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코어보다 숫자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5, 90분 동안 손흥민에게 가해진 파울 횟수, 두 경기 합산이 아닙니다. 1차전 한 경기에서만 25번, 그중 옐로카드가 나온 건 단 3장이었습니다. 손흥민은 25번을 맞고 단 한 번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다이빙하지 않았습니다. 모랄레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일 2차전이 남았어. 오늘은 서곡이야. 그의 목소리에 아까의 비아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정도 없었습니다. 아직은.
경기가 끝나고 기자석 뒤편 복도에서 모럴레스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담배를 물고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20번이 모랄레스, 한 경기에 25번의 파울, 그리고 보복제로.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모랄레스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인상적이지. 인정해. 근데 크로포드, 참는 것과 강한 것은 달라. 맞고도 안 넘어지는 건 체력이야. 맞고도 안 때리는 건 성격이야. 그게 위대한 선수의 조건인가? 난 모르겠어.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정리해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럼 숫자로 이야기합시다.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통산 110골, 아시아 선수 역대 최다. 토트넘 역대 득점 5위, 이겜 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아시아 선수 최초입니다. 모랄레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좋은 기록이지. 근데 오늘 이야기랑 무슨 상관이야?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이 선수의 득점 기록 옆에 다른 숫자가 있거든요. 프리미어리그 8시즌 동안 손흥민이 받은 레드카드 몇 장인지 아십니까? 모랄레스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장입니다. 그것도 안드레 고메스 부상 사고 때 받은 건데 이후 취소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로입니다. 모랄레스가 담배를 한 대 더 꺼내 물었습니다. 그건 그냥 조심스러운 선수라는 뜻이지. 메시도 레드카드 거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메시도 적습니다. 그런데 메시가 한 경기에 25번 파울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모랄레스의 손이 멈췄습니다. 라이터를 켜려던 엄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2020년 푸스카스상. 피파 올해의 골. 번리전에서 자기 진영 페널티 박스부터 70m를 혼자 돌파해서 넣은 골입니다. 그해 발롱도르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최고 순위였죠. 모랄레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발롱도르? 몇 위였는데? 22위입니다. 모랄레스가 비웃으려다 말았습니다. 22위가 대수냐는 말이 나오려는 찰나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시아 48개국, 인구 45억 명. 그 대륙에서 발롱도르 후보에 오른 선수가 역사상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랄레스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한 명입니다. 복도에 침묵이 내렸습니다. 모랄레스가 천천히 라이터를 켰습니다. 불꽃이 그의 얼굴을 잠깐 비췄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한 시즌 최다 피파울 선수 기록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매 시즌 상위권입니다. 이 선수는 늘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복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모랄레스가 마침내 라이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크로포드, 그건 프리미어리그 이야기야. 영국은 심판이 보호해주잖아. VAR도 있고. 여기는 중미야. 심판이 보호 안 해줘. 오늘 봤잖아. 25번 파울의 카드 3장. 이 환경에서 참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야.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모랄레스가 스스로 제 논점을 강화해 준 겁니다. 심판의 보호 없이 25번을 맞고도 보복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여기는 프리미어리그가 아닙니다. 심판도 보호해주지 않았고 관중은 적대적이었고 파울은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참은 게 아닙니다. 모랄레스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참은 게 아니라고? 네, 참았으면 경기력이 떨어졌을 겁니다. 분노를 억누르는데 에너지를 쓰니까. 그런데 오늘 손흥민의 경기 스탯을 보셨습니까? 어시스트 1, 키패스. 드리블 성공률 78%, 25번을 맞으면서 시즌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냈습니다. 이건 참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회로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작은 체구에 낡은 프레스 조끼를 입은 남자. 목에 건 아이디에는 카를로스 레포스, 디폴츠 CR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레에스, 코스타리카 현지 스포츠 기자이자 알라후엘렌세 팬 30년 차. 그가 스페인어로 말을 걸어왔고 모럴레스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이 기자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대. 카를로스가 저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랄레스가 옮겼습니다. 관중석에서 봤는데 손흥민이 파울을 당할 때마다 우리 팬들이 환호했다고. 정강이에 피가 맺혔을 때 박수까지 쳤다고. 카를로스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선수는 관중석을 한 번도 노려보지 않았다고. 자기가 30년간 이 경기장에서 수백 명의 상대 선수를 봤는데 관중석을 노려보지 않은 선수는 처음이래. 모랄레스가 통역을 마치고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모랄레스가 담배를 바닥에 비벼끄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해석이군. 근데 크로포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 차전이 남았어. 오늘은 원정이었어. 내일은 홈이야. LAFC 홈에서 치르는 이 차전. 환경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어. 적의 영토에서 참는 것과 자기 영토에서 참는 건 달라. 홈에서는 보복해도 팬이 지지해주거든. 내일 한번 보자고. 모랄레스가 등을 돌리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노트를 봤습니다. 모랄레스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원정에서의 인내와 홈에서의 인내는 다릅니다. 홈 관중이 보복을 원할 때 분노를 참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차전에서 벌어질 일이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인내를 넘어선 무엇. 제가 25년간 찾아 헤맨 그 단어의 진짜 의미가 드러나는 밤이 될 거라는 것을. 이 차전, LAFC 홈구장,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 로스앤젤레스의 밤 공기는 코스타리카와 달랐습니다. 건조하고 서늘했습니다. 경기장 조명이 잔디를 나처럼 밝히고 있었고 관중석에는 LAFC의 검은색과 금색 깃발이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홈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정석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알라후 엘렐렌세 팬 약 2,000명이 코스타리카에서 날아온 겁니다. 그들의 붉은 깃발 사이로 스페인어 응원가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자석에 앉자 모랄레스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홈이라고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크로포드. 저 2,000명이면 충분해.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의지로 하는 거야. 킥오프 1차전의 학습 효과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알라후엘렌세 선수들이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손흥민을 찾아냈습니다. 1차전에서는 공을 가진 상태에서 파울을 했다면 2차전에서는 공을 받기 전에 차단했습니다. 4분 등 뒤에서 어깨 충돌, 9분 무릎 뒤를 걷어차기, 12분 점프하는 순간 허리를 밀어 공중에서 균형을 잃게 만들기. 모랄레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차전보다 수법이 정교해졌어. 카드를 안 받는 선에서 최대한 아프게 하는 거야. 감독이 비디오를 돌려봤을 거야. 저는 다시 파울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27분,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안으로 커팅하며 슈팅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알라후엘렌세 수비수가 뒤에서 슬라이딩 태클을 넣었습니다. 스파이크가 손흥민의 오른쪽 발목을 정면으로 찍었습니다. 공은 이미 손흥민의 발을 떠난 뒤였습니다. 볼이 아니라 사람만 노린 태클. 경기장에 날카로운 혼 소리가 울렸습니다. 손흥민이 바닥에 쓰러지며 발목을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망원 카메라를 당겼습니다. 손흥민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고통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스프레이를 뿌리고 테이핑을 감았습니다. 손흥민이 일어나려다 발목에 체중을 싣는 순간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교체를 거부하는 손짓을 벤치를 향해 했습니다. 모랄레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발목이 갔을 수도 있어. 근데 안 나가네. LAFC 홈 관중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레드카드, 심판에 대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결과는 옐로카드 하나. 관중석에서 페트병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LAFC 팬들이 알라후 엘렌세 선수를 향해 던진 겁니다. 37분,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이 절뚝거리면서 중앙으로 올라왔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왔고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경계선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오른발은 쓸 수 없었습니다. 왼발 하나로 트래핑하고 몸을 돌리고 슈팅까지 한 동작으로 연결했습니다. 공이 골키퍼 손끝을 스치며 왼쪽 구석에 꽂혔습니다. 골!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22,000명이 동시에 일어나 쏜! 외쳤습니다. 손흥민이 코너 플래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절뚝거리면서 발목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셔터를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원정석이 조용해졌습니다. 2,000명의 알라후엘렌세 팬들 사이로 동요가 퍼지는 게 보였습니다. 모랄레스가 원정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팬들 표정 보여? 분노가 아니야. 당혹감이야. 자기네 팀이 90분 내내 패고 있는 선수가 골을 넣었어. 부러진 발로. 그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건 시나리오에 없는 전개야. 알라후엘렌세 벤치에서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손짓이 격해졌습니다. 전반 남은 8분 동안 파울이 3번 더 들어왔습니다. 참을수록 더 세게 때리는 구조. 이 악순환이 후반에 폭발할 거라는 건 누구나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이 끝나고 터널로 들어가는 손흥민의 뒷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른발에 체중을 온전히 싣지 못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모랄레스를 봤습니다. 저 상태로 후반을 뛸 수 있을까요? 모랄레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못 뛰지. 근데 이 선수는 상식적이지 않잖아. 처음으로 모랄레스의 말에서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비아냥이 아니라 인정에 가까운 톤이었습니다. 후반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 피치에 다시 나왔습니다. 오른쪽 발목에 테이핑이 두 겹으로 감겨 있었습니다. 관중이 함성으로 맞았습니다. 후반은 전반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알라후엘렌세는 1차전 합산 스코어에서 뒤지고 있었고 탈락 위기에 몰린 팀은 더 거칠어지는 법입니다. 55분 파울, 61분 파울, 67분 또 파울, 그리고 71분 그 장면이 왔습니다. 에르난데스 주장이 손흥민의 부상당한 오른쪽 발목을 정확히 노린 태클을 넣었습니다. 이미 테이핑으로 감겨있는 27분의 스파이크에 찍힌 바로 그 발목,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공격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서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르난데스를 향해 걸어가며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놓칠 뻔했습니다. 손흥민이 분노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여 시즌 수백 경기를 취재하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모랄레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터졌어. 선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양팀이 뒤엉켰습니다. 심판이 달려와 분리시켰습니다. 옐로카드 2장이 나왔습니다. 에르난데스와 손흥민에게 각각 1장. 소란이 가라앉은 뒤 손흥민이 자리로 돌아가면서 요리스가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뭔가를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다른 감정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뭔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뒤에 알게 됩니다. 그것은 결심이었습니다.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고 LAFC가 합산 3대2로 8강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스코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제 25년 커리어에서 유일하게 카메라를 내려놓은 순간이 됩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LAFC 선수들이 환호하며 서로 껴안았습니다. 알라후엘렌세 선수들은 잔디 위에 주저앉거나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원정석 2,000명의 팬들 사이로 울음소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사람들, 탈락이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손흥민을 찾았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세리머니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뷰파인더에 잡힌 장면이 이상했습니다. 손흥민이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환호를 등지고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그 옆에 요리스가 함께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향하는 방향은 LAFC 관중석이 아니었습니다. 원정석이었습니다. 알라후엘렌세 팬 2,000명이 분노와 슬픔으로 들끓고 있는 바로 그 구역.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모랄레스가 제 옆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 선수? 손흥민이 원정석 앞 광고판 근처에 섰습니다. 요리스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스페인어 욕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페트병 하나가 날아와 손흥민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꺾은 깊은 인사였습니다. 3초, 경기장의 소음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5초, 욕설이 멈췄습니다. 7초, 손흥민이 고개를 들었을 때 원정석은 조용했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원정석 맨 앞줄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그 남자 옆에 여자가 가단 따라쳤습니다. 뒷줄이 합류했습니다. 10명, 50명, 200명. 박수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2,000명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 자기 팀을 꺾은 선수에게 90분 동안 자기 팀이 발목을 노리고 밀치고 걷어찬 그 선수에게 울면서 박수를 치는 팬이 보였습니다. 깃발을 흔들던 손으로 눈물을 당긴 팬이 보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야 했는데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25년간 축구가 만들어낸 수많은 장면을 봐왔습니다. 이스탄불의 기적, 아게로의 마지막 골, 레스터시티의 우승, 전부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기는 자의 환호였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달랐습니다. 진 사람들이 이긴 사람에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패배의 고통 한가운데서 존중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축구를 25년 취재하면서 이런 장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손흥민이 고개를 들고 관중석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던 입이 풀리면서 입술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들어 가슴에 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알아들었습니다. 모랄레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가 선글라스를 벗고 있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22년간 남미 축구를 전쟁이라고 써온 남자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을 응시한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원정석 맨 앞줄에서 가장 먼저 박수를 친 남자가 카를로스 레예스였습니다. 알라후엘렌스의 팬 30년 차 1차전 복도에서 만난 그 기자. 다음 날 카를로스가 자기 매체에 쓴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졌다. 하지만 저 남자에게 진 것이 부끄럽지 않다. 카를로스는 그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30년 이 경기장에서 수백 명의 상대 선수를 봤다. 이긴 뒤 우리 팬을 도발한 선수도 봤고 무시한 선수도 봤다. 하지만 이긴 뒤 우리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인 선수는 이 남자가 처음이었다. 그 순간 나는 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을 봤다. 카를로스를 다음 날 호텔 로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말해준 관중석 안쪽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손흥민이 걸어올 때 옆에 있던 남자가 페트병을 집어들었어요. 던지려고 했죠. 근데 손흥민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 남자 손에서 페트병이 떨어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놓은 거예요. 카를로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딸이 옆에 있었어요. 12살이에요. 딸이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저 아저씨는 왜 우리한테 인사해? 우리가 저 아저씨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카를로스가 눈을 닦았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30년간 축구를 보면서 딸에게 대답을 못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기자석에 앉아 한참 동안 빈 경기장을 바라봤습니다. 조명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잔디 위에 경기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프레이 자국, 테이핑 조각, 페트병 몇 개. 25년간 찾아 헤맸던 스포츠맨십의 마지막 장. 그게 여기 있었습니다. 화려한 트로피 시상식이 아니라 부상당한 발목으로 절뚝거리며 적의 관중석 앞에 선 한 남자의 등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립박수가 끝나고 손흥민이 터널로 돌아가려는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에르난데스였습니다. 알라후엘렌스의 주장. 71분에 손흥민의 부상당한 발목을 정확히 노려 태클을 넣었던 바로 그 남자. 경기 중 가슴팍을 밀쳐 옐로 카드를 받게 만든 바로 그 남자. 저는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충돌이 벌어지나 싶었습니다. 에르난데스가 손흥민 앞에 섰습니다. 키가 손흥민보다 반뼘은 더 컸습니다. 경기 중에는 그 체격으로 손흥민을 짓눌렀던 남자. 그가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땀에 젖은 붉은색 유니폼을 양손으로 접어 손흥민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통역을 통해 들은 그 말은 이랬습니다. 오늘 당신과 싸운 게 아니라 당신에게 배웠습니다. 당신 같은 선수를 상대한 건 처음입니다. 손흥민이 윤인이 유니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유니폼도 벗어 건넸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90분 전에는 서로의 가슴을 밀쳤던 두 팔이 서로의 등을 감쌌습니다. 저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이건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항복이었습니다. 90분 동안 한 남자를 부수려 했던 사람이 그 남자의 태도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에르난데스가 돌아서며 눈을 닦는 게 보였습니다. 알라후엘렌스의 다른 선수 2명도 다가와 손흥민과 악수를 했습니다. 한 명은 경기 중 12분을 손흥민의 정강이를 걷어찬 수비수였습니다. 기자석으로 돌아오자 모랄레스가 노트를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기사 안 쓰십니까? 모랄레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못 써. 22년간 매 경기 후 기사를 쓰지 않은 적이 없다는 남자가 못 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축구는 전쟁이다. 그의 22년을 관통하는 한 줄이 방금 무너졌습니다. 전쟁에서 적에게 경례한 군인을 본 뒤에 축구는 전쟁이라는 말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경기 후 기자회견장, 좁은 방에 기자 30여 명이 몰려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발목에 아이스팩을 감은 채였습니다. 첫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경기 후 상대 팬들에게 다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계획한 겁니까? 저는 모랄레스를 힐끗 봤습니다. 계산된 이미지, 그가 처음에 했던 말, 모랄레스도 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대답했습니다.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상대 팬분들이 코스타리카에서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오셨잖아요. 경기는 졌지만 그 열정은 정말 대단했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사도 없고 포장도 없고 준비된 대사도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2초간 조용했습니다. 질문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뭔가를 느낀 겁니다. 이건 미디어 트레이닝이 만들어낸 답변이 아니라는 걸. 모랄레스가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펴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복도에서 저와 마주쳤을 때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크로포드, 저는 멈췄습니다. 내가 틀렸어.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바에서 맥주를 마시며 손흥민을 계산된 이미지라고 했던 남자가 세 글자를 내뱉는데 이틀치 경기와 기자회견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침묵이 가장 정확한 대답입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남미 최대 스포츠 매체 풋볼 센트럴 아메리카가 손흥민의 경기 후 인사 장면을 메인 기사로 다뤘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축구가 전쟁이라면 이 남자는 전쟁 후 적에게 경례한 유일한 구인이다. ESPN 디폴츠가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매체들이 줄줄이 기사를 올렸습니다. 영상 클립은 24시간 만에 조회수 800만을 넘겼습니다. 한국 매체가 보도하기 전에 남미가 먼저 들끓은 겁니다. 한국인이 시킨 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가 홍보한 것도 아닙니다. 남미 사람들이 스스로 감동받아서 자발적으로 퍼뜨린 겁니다. 모랄레스가 결국 기사를 썼습니다. 이틀 뒤에 ESPN 디폴츠에 올라온 그의 칼럼 제목은 이랬습니다. 나는 22년 동안 틀렸다. 칼럼의 마지막 문장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축구를 전쟁이라고 말해왔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정글이라고 믿었다. 코스타리카에서 한국인 한 명이 그 믿음을 부쉈다. 25번을 맞고도 보복하지 않는 것, 부러진 발목으로 골을 넣는 것, 이긴 뒤 제 관중석에 가서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것은 약함이 아니었다. 내가 22년간 본 어떤 강함보다 강한 것이었다. 저는 그 칼럼을 호텔방에서 읽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 3달 동안 빈 원고로 남아있던 그 페이지에 드디어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스포츠맨십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로스앤젤레스를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호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LA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사인이 먼 언덕 위에 희미하게 보였고 고속도로 위로 자동차 불빛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맥주를 마시며 지난 며칠을 되짚었습니다. 25위였습니다. 축구를 글로 써온 시간. 그 25년 동안 저는 위대한 선수의 조건을 골, 트로피, 기록으로 측정해왔습니다. 메시가 위대한 건 발롱도르 8개 때문이고 호날두가 위대한 건 챔피언스 리그 5회 우승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그 작은 경기장에서 저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을 봤습니다. 25번을 맞고도 보복하지 않는 것, 부러진 발목으로 골을 넣는 것, 그리고 이긴 뒤 적의 관중석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그런 단어들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정확한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카를로스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물었다고요. 아빠, 저 아저씨는 왜 우리한테 인사해? 우리가 저 아저씨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12살 아이의 질문에 답이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 그건 매너가 아닙니다. 품격입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큐멘터리 내레이션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대 축구는 승리를 숭배합니다. 이기는 자가 역사를 쓰고 지는 자는 잊힙니다. 그 세계에서 스포츠맨십은 패배자의 변명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코스타리카와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인 한 명이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주먹을 쥘 수 있는 순간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라는 것을.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가 증명한 건 축구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의 품격이었습니다. 25번을 맞아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 이기고 나서 적에게 다가가는 너그러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자연스러움. 모랄레스는 22년간 축구를 전쟁이라고 썼습니다. 에르난데스는 경기장에서 손흥민을 부수려 했습니다. 카를로스의 팬들은 욕설과 페트병을 던졌습니다. 그 모든 적대가 한 사람의 인사 앞에 무너졌습니다. 복수 대신 존중을 택한 그 한 걸음인 2,000명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이걸 한국이 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기획한 것도 아니고 소속팀 PR팀이 연출한 것도 아닙니다. 남미의 기자들이, 코스타리카의 팬들이, ESPN의 칼럼니스트가 스스로 감동받아서 자발적으로 세계에 알린 겁니다. 그게 진짜 국격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행동이 나라 전체의 이미지를 바꿔버리는 것. 손흥민은 그날 밤 한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을 혼자 둘 어깨에 지고 걸어갔습니다. 절뚝거리면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한 사람의 품격이 어떻게 나라의 품격이 되는지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지금까지 좋아요, 감동 그리고 라이프였습니다. 댓글로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파이팅 한번 부탁드립니다.